새로 생긴 도서관을 통해서 알아보는 도서관 관련 꿀팁들을 전부 모아왔습니다. 음악 감상실이랑 악기 연습실이 도서관에 있다? 이건 좀 전 신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연말 눈이랑 어울리는 도서, 크리스마스랑 어울리는 도서 해서 빨간색, 파란색 표지인 책들은 다 모은 것 같은 예쁘네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울산센터 강지임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은 좀 많이 찍었는데 칠판 앞에서 쓰는 거는 또 좀 오랜만이죠? 오늘은 어떤 슬기로운 문화생활 정보를 가져왔냐면 새로 생긴 도서관을 통해서 알아보는 도서관 관련 꿀팁들을 전부 모아왔습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엄청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울산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울산은 최근에 종갓집 도서관이라고 중구에 도서관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제가 그 도서관이 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길래 그 도서관을 소개드리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꿀팁 같이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오랜만에 칠판 앞에 섰습니다. 약간 도서관? 너무 흔하지 않나? 너무 진부한 주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도서관이 은근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울산은 또 뭔가 시스템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종갓집 도서관을 통해 알아보는 도서관 이용 A부터 G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둥 보이시죠? 종갓집 도서관을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리려고 해요.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 총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위로 쭉 올라가 볼게요. 지하 1층에는 재미마루, 북카페, 주차장이 있어요. 재미마루는 약간 자유롭게 앉아서 독서하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좀 작게 스몰토크 하면서 책 읽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보였습니다. 북카페는 그냥 이디야였는데요. 저는 북카페라고 해서 조금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냥 이디야고 파티션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으로 뚫린 공간에 주차장 연결 통로 있고 이디야 카페 있고 재미마루라는 공간이 있는 그런 구성으로 지하 1층은 이루어져 있어요. 1층 별표 1층에 재밌는 게 엄청 많았는데요. 1층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아동을 위한 공간이 많았습니다. 자료실이랑 창의 공간이 있었는데요. 자료실은 그 도서관 가면 아동이 가라고 앉는 의자 말고 바닥에 앉을 수 있게 딱 이루어진 그런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딱 그런 공간이었어요. 자료실은 그래서 아동들이 찾을 만한 자료들이 모여 있었고 그쪽으로 이렇게 슬쩍 봤거든요. 하니까 부모님들이랑 아동들이랑 엄청 많으셨습니다. 제가 학부모였어도 데리고 가기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여기 또 창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 창의 공간에는 진짜로 창의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일요일 2시, 3시쯤 방문을 했는데 예약이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의 활동을 당일날 그 미디어 패드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공간들을 엄청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아동 대상 공간만 있냐?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른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어른 입장에서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음악 감상실이랑 악기 연습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 감상실이랑 악기 연습실이 도서관에 있다? 이건 좀 전 신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악기 연습실의 경우에는 그 원래 기존의 신청을 미리 했어야 돼요. 그래서 악기 연습실은 사용을 못 해봤고 제가 음악 감상실은 또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 자세한 이용법은 뒤에 꿀팁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악기 연습실은 유료이긴 했는데요. 음악 감상실은 무료입니다. 아주 좋은 정보죠? 이 이외에도 1층에도 지하처럼 트인 마루 공간이랑 대여가 가능한 소모임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층 올라간 2층. 2층은 1층과 3층의 중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3층이 무슨 느낌인데?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3층은 약간 일반적으로 흔히 보던 도서관과 독서실의 바이브가 좀 있었습니다. 일반 자료실, 그리고 약간 공부하는 조용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층이 1층과 3층의 중간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 뭔가 공부 공간이긴 한데 약간 여기 구글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나 조금 더 프리한 바이브가 있었습니다. 중앙 공간을 중심으로 독서 공간이 퍼져 있는 느낌이었고요. 여기서 2층에서 좀 특이했던 점은 멀티미디어실이 있어요. 이 멀티미디어실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도서관에 멀티미디어실이 있는 게 드문 경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신기했냐 하면 비디오로 빌려보는 옛날 도서관 같은 게 아니라 이제 OTT로 영상을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웨이브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 시간이 많았다면 이 멀티미디어실에서 영화나 한 편 때리고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층에서는 연말이라 가지고 도서전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연말 눈이랑 어울리는 도서, 크리스마스랑 어울리는 도서 해서 빨간색, 파란색 표지인 책들은 다 모은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좀 신기했습니다. 근데 뭐 그 도서전은 진짜 잠깐 예쁘네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생각보다 전 돌아보니까 제가 추리소설을 좋아해서 그런지 추리소설이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책에 눈길이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화생활을 하러 가신 분들이다 하면 궁금할 만한 공간이 멀티미디어실, 그리고 창의공간, 악기연습 음악 감상실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데요. 이걸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 도서관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용하면 좋은 꿀팁까지 바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잘 안 나오는데? 자, 펜이 잘 안 나와서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꿨고요. 이용 꿀팁을 설명하기 전에 개인적인 불만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 도서관들은 어떤 도서관을 사용하면 그 시 안에 있는 도서관을 다 같은 이용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긴 좀 특이한 게 울산 도서관 가입했어도 중구 도서관 사이트 다시 가입해야 되고 중구 도서관 가입했어도 북구 구립 도서관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이 이상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 울산 도서관도 회원가입했고 중구 도서관도 회원가입했고 북구 구립 도서관도 회원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자발적으로 내가 같은 아이디를 공유하긴 하지만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회원가입하고 이용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갓집 도서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대관 공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자, 1번 대관 공간. 5개의 공간이 대관이 가능합니다. 이 대관 가는 공간은 유료라는 점, 강의실, 문화교실, 1번, 2번이 있고요. 소모임실, 악기 연습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기 연습실이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전자피아노랑 전자드럼이 있어서 조용히 악기를 연습할 수 있다는 컨셉이었어요. 이 나머지의 공간들은요 2시간 기준 10,000원입니다. 이 악기 연습실은 조금 비쌉니다. 3시간에 20,000원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 정도면은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간들을 신청하려면 중구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회원가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십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요 회원 번호를 주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4자리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2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은데요. 종갓집 도서관 안에서 현장에서 신청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이 2가지를 알고 계셔야 한다. 그러니까 회원이어야만 예약 대기를 거는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들은 아까 말씀드린 중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 다운받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 첨부 파일을 걸 수가 없겠죠? 이 첨부 파일을 같이 첨부해 주셔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 한 1, 2주 뒤에 거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넉넉 잡아 2주 정도는 미리 신청을 해주시는 게 사용하기에 용이하실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악 감상실, 제가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서 사용했는데요. 이 대관 공간 안에 안 들어가 있죠. 일단 왜냐? 여기는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날 무료로 1시간 이용을 했고요. 이걸 이용하시는 방법은 이 1층 음악 감상실 쪽에 가서 태블릿에서 신청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원 번호와 4가지의 비밀번호가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거기 가면 태블릿 앞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미리
내 자리의 비밀번호를 알고 가셔야 한다는 점, 이걸 모르고 가면 진행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음악 감상실이 1번부터 4번까지 자리가 있는데 4번 자리만 1인석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1번에서 3번은 2인석이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내가 내 아이디로 혼자 신청하니까 1인석만 신청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제약은 없었습니다. 저는 운이 안 좋게도 1인석을 신청해서 조금 좁게 썼는데요. 여러분은 1번, 3번을 활용하셔서 편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관 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또 도서관에서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독서문화 강좌 신청인데요. 독서문화 강좌는 이것도 도서관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모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무엇이겠어요? 중구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 탭에서 전체 중구도서관의 모집 중인 강좌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매진이 빨리 되니까요. 주기적으로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직은 몇 월에 무조건 공개된다 이런 공지는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종갓집 도서관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경쟁률이 높을 것 같고요. 다른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조금 덜한 경쟁률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메인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책이음, 책나래, 책바다 라는 이 비슷하지만 헷갈리는 세 가지의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이 헷갈리는 것들 한 번에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책이음 서비스는 같은 아이디로 여러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국 책이음 서비스 가입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구구립도서관은 책이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음 서비스로 가입한 아이디로도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 다른 곳에 있는 책이음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도 난 같은 아이디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맹점은 가입을 여기서 해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중구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아이디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여기서 가입한 걸 중구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았다면 좋았을 걸 이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책나래 서비스. 책나래 서비스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책을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이 중구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홈페이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 바로 들어가는 연결 사이트가 이 중구도서관 홈페이지 안에도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용할 확률이 높은 거는 이 책바다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상호 대차 서비스입니다. 상호 대차 서비스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집이 여기인데 도서관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읽고 싶은 책은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가 책가지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서관에서 나 가까운 곳에 있는 도서관으로 책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으러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상호 대차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도서관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서비스를 다른 도서관에서도 엄청 잘 썼는데요. 이 책바다 서비스를 중구 작은 도서관 전체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종갓집 도서관 혹은 약수골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센터가 있는 북구 기준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북구 도서관 좀 더 쉽거든요. 거기는 그냥 상호 대차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사용하는 홈페이지는 얘랑 다르기 때문에 북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왜 더 쉽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그 북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특정 책을 검색합니다.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 때문에 읽었던 게 아비투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비투스 검색했어요.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쭉 책들의 목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떤 도서관에 뭐 있다, 어떤 도서관에 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특정한 책의 탭 밑에 상호 대차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이 도서관이 지금 여기서 갖고 있어. 너 어느 도서관에서 받을 거니? 라고 물어봐요. 거기서 내가 이 도서관, 우리 집 가까운 어떤 도서관에서 받을게 라고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내가 여기에 있는 책을 여기서 따로 받는다 뿐 빌려보는 입장에서 그냥 그 도서관에 있는 책 빌려 읽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편하다. 이 서비스를 쓰고 있는 사람이 제가 주변에 물어봤을 때 잘 없던데
저는 이거 진짜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그리고 멀티미디어도 음악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많아진다는 게 전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간이 생기면 또 잘 쓸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또 슬기롭게 문화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 영상을 찍어봤고요. 나름 좀 설명하느라 긴 영상이 된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꼭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또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